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페이지2북스에서 나온 강방천, 존 리와 함께하는 나의 첫 주식 교과서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사 페이지2북스의 허락을 받아 나의 첫 주식 교과서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키는 세계 정상에 배구 리그가 있고 터키의 여자 배구팀은 세계 랭킹 4위의 강팀입니다. 그런데 이런 팀을 한국 대표팀이 꺾고 도쿄올림픽 4강에 진출하자 그날 터키 선수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코트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기 이후 김연경 선수에게 날아온 것은 터키 팬들의 감사 인사와 터키 환경단체 협회의 감사 편지였습니다. 그 선수의 그 팬이라고 할까요? 김연경 선수를 응원하는 한국 팬들은 단지 올림픽 4강 진출이라는 기쁨에만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악의 산불이 이어지면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생길 정도로 터키 전체가 고통받는 것을 알게 되자 묘목을 기부하는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김연경 선수의 팬들과 한국 국민들은 배구 여제 김연경 또는 팀 코리아 등의 이름으로 터키에 13만 그루가 넘는 묘목을 기증했고 지금도 기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동한 터키의 환경단체 연대협회는 홈페이지에 묘목을 선물해준 김연경 팬덤에 한글과 영문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올리는 한편 에이위크 데비크 이사장이 직접 주 터키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편지의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개인 차원에서 이런 대규모 기부 활동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으며 모든 터키 국민이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터키는 240차례나 발생한 산불 때문에 힘들었지만 김연경 선수와 김연경의 팬덤의 묘목 기증에 한국의 수만 명이 호응했고 이것은 우리의 슬픔을 덜어줬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 한국인들이 기부한 묘목은 한터 우정의 숲으로 터키에 조성될 예정인데요. 어린 나무가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룰 때까지 김연경 선수의 팬덤이 심어놓은 사랑이 터키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김연경 선수가 오랫동안 뛰었던 터키의 스포츠 명문구단 페네르바체는 지난 8월 15일 한국의 광복절을 맞아 구단 공식 SNS에 한글로 제76주년 광복절 축하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슬픈 역사 속에 스포츠가 한국인들에게 많은 힘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멀리서나마 형제의 나라에서 함께 외칩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경축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로 대한독립만세라고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터키의 구단이 대한민국 광복을 위한 노력과 희생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대한독립 만세까지 외쳤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한 일일 것 같은데요. 터키인들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묘목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그만큼 터키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한국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한국에 병력을 보내준 터키를 우리도 여전히 잊지 않고 형제의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터키를 한국이 돕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건설 중인 차나칼레 대교 프로젝트는 주탑 사이의 거리만 무려 2023m, 세계에서 가장 긴 3.6km의 현수교와 85km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고 건설한 업체가 운영한 뒤 터키 정부에 이관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무려 4조 3,420억 원에 달하며 공사가 끝나면 공사를 담당한 컨소시엄이 16년 2개월간 최소 운영비를 보장받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세계 최장 현수교가 완공되면 터키 차나칼레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랍세키와 갈리폴리를 연결하게 되고 그야말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현존하는 세계 최장 현수교로서 터키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인데요. 대림산업과 SK건설, DLENC 등 한국 건설사들은 터키의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일본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전 세계 24개 건설사가 뛰어든 이 수주전에 일본은 건설사 이토추와 IHI 등이 입찰에 뛰어들었는데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에 나서서 입찰 마감 직전 일본의 국토교통상을 터키에 급파할 정도로 일본은 이 차나칼레 대교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역시 아베 총리가 손만 대면 한국에 도움이 되는 사례는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탄불 남서부 340km 지점의 차나칼레는 터키 국민들이 특별한 자부심이 있는 곳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에서 벌어진 갈리폴리 전투에서 터키가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승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터키 정부는 이 차나칼레에서 세계 50여 개국의 정상들을 초대해 갈리폴리 전투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을 정도로 터키에는 의미 있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터키의 대표적인 명소에 터키의 랜드마크가 될 첨단 현수교를 한국의 기술로 완공하는 날,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은 또 한 번 세계에 확실한 인상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차나칼레 대교 건설을 착착 진행 중인 한국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 터키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엄청난 수주가 예상됩니다. 얼마 전 한국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공동 진출을 논의했는데요. 두 나라는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등 제3국 인프라 건설 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했는가 하면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국과 터키의 방산 협력에 큰 관심을 보여 앞으로 한국 방위산업체의 진출에도 청신호가 예상됩니다. 터키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대적인 수주가 예상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 터키를 직접적으로 구해주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터키는 경제난을 겪고 있었는데 코로나19까지 겹쳐 한국의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 형편입니다. 터키 리라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2018년 8월 터키 금융위기 당시의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악화돼 있고 결국 경제난이 심각해진 터키는 지난 2020년 한국의 통화 수입을 공식 요청해왔습니다. 사실상 터키가 한국에 SOS를 요청한 것입니다. 통화 수합은 양 국가가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자국 통화를 교환하는 금융계약을 말하는데 흔히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담보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에 비유됩니다. 한국은 얼마 전 터키의 상황을 이해하고 20억 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를 계약했고 이로써 경제 동맹국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이 이제는 파병국이었던 터키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돕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터키의 인프라 사업 진출에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만큼 많은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과 터키의 통화 수합, 그리고 차나칼레 대교 건설을 시작으로 한 코카서스 지역 인프라 사업 공동 진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원하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사실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에도 많은 투자 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1억으로 156억을 번 사나이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은 뉴스나 자신의 일상 속 경험을 통해 투자 판단을 내리기로 유명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방천, 존 리의 노하우가 담긴 나의 첫 주식 교과서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삶과 소비를 파고들어라. 나는 소비를 많이 합니다. 2020년 11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했던 이 말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하니 의아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제가 소비를 해야 한다고 한 것은 돈을 잘 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어디에 소비를 하는지 또 사람들이 어디에 소비를 하는지에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내 지갑을 열게 했고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열게 했는지에 주목합니다. 저는 외국 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편의점이나 백화점, 대형 할인점부터 먼저 가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지갑이 열리는 곳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소비자의 지갑입니다. 제가 지갑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가치의 끝단에 지갑이 있기 때문이죠. 내 지갑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지갑을 연 기업이라면 수익이 높고 주가가 오를 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 역시 주변의 소비에 관심을 기울여 좋은 기업을 찾곤 합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는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도너츠를 먹는 것을 보고 던킨 도너츠의 주식을 샀고 부인이 레그스라는 이름의 스타킹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레그스를 만드는 헤인스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질레트 면도기를 쓰다가 질레트 주식을 샀고 잘 팔리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쓰레기통까지 뒤져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의 답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투자 전문가를 찾아 질문하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주식을 맹목적으로 사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에게 묻지 말고 다음에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첫째, 나는 이 상품을 쓰고 있는가? 이 상품이 내게 얼마나 효용을 주고 있는가? 둘째, 다른 사람도 여기에 지갑을 열고 쓰고 있는가? 셋째, 앞으로도 사람들이 이 상품을 계속 쓸까? 이 질문의 답이 모두 네라면 그 상품을 만드는 회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됩니다. 투자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상품을 만드는 곳이라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주식 투자는 마냥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자신의 일상과 소비 속에서 투자의 방향을 찾아내는 강방천 회장의 노하우는 투자 초보자들이 충분히 한 번쯤 해볼 만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을 읽고 특히 느낀 점은 책 내용이 정말 쉽고 문체가 친절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 서적이 아닌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이제 막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회초년생 또는 경제관념을 만들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책 내용 중에 자녀들과 평상시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다. 어렵기만 한 주식 투자, 최고의 멘토, 강방천, 존 리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기초를 쌓고 싶으신 분들께 출판사 페이지2북스에서 나온 나의 첫 주식 교과서를 추천드립니다.